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절세 전략이라고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좀 약간 좀 부족한 강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테크 전략 이 두 번째를 좀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정부의 정책, 이 정책 중에서도 이 규제 정책이냐, 세금 정책이냐, 완화 정책이냐, 공급 정책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2017년도에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시작되면서 6.19 정책, 8.2 대책, 기타 중간에 많은 정책이 있고 9.13 정책,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규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되면 다른 규제도 있습니다만 이 가능하면 이 세금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몸으로 다 막고 계시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세 방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략적으로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12월 달, 요번 달부터 또 지금 약간 내년 대선을 겨냥을 해서 정부에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금에 대한 일부지만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일단 양도세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가지 절세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양도세는요,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수익 차이에 의한 세금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1세대 1주택을 고수를 하신다 그러면 비과세, 이 세금을 면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 1주택 기준을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는데 자, 이게 현행 1주택 기준 1주택만 보유하신 분들이 현행은 지금 9억 원이에요. 9억 원에서 자, 지금 완화라고 하는 얘기는 9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으로 변경을 해줬거든요. 자, 양도세는 12억 원까지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 기준이 11억 원까지 완화를 시켜줬어요. 자, 그런데 1주택의 조건이 일단 2년 보유를 일단 하셔야 되는 게 원칙.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게 뭐냐? 이 2017년도 그때부터 규제 정책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규제 지역 내에서 취득한 것은 무조건 1주택이라 하더라도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물론 2017년도 이전에 매수하신 거는 거주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현재 기준으로 4년 이내로 매수하신 이런 규제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들, 그러다 보니까 1주택 안에서도 요 금액이 완화가 되니까 실제 11억 원 정도 되면 1주택으로 해서 이제 비과세, 세금 안 내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적용되는 케이스들. 자, 저번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은 일시적으로 두 채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시게 되면 1주택으로 비과세 받는다라는 하나인데 자, 실제 상속을 받으시는 분도 갑자기 두 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5년 이내에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를 또 적용받는 케이스, 또 한 울타리 안에 두 채의 집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집을 사간 사람이 등기 이전을 좀 늦게 해서 이게 두 채가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혜택, 직계존속을 모시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두 채가 발생했을 때, 또 결혼으로 신랑 신부 각각 한 채씩 있을 때 결혼하게 되면 두 채가 돼버리니까 이럴 때도 이런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주고, 농어촌 주택도 혹시라도 상속을 받지 않아더라도 농촌의 주택 하나 갖고 있을 때 이것도 두 채,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혜택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에 해당이 되시면 나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부부 공동 명의를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완화가 됐거든요. 12억 건까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웬만해서 1주택 갖고 있는 분이 혼자서 12억 미만이면 굳이 공동명의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5억이나 20억짜리다 그러면 충분히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공동명의를 해놓게 되면 인당 세금이 6억까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들 반드시 양도소득세 전략을 이해하시라는 얘기 드리고, 자, 증여에 대한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증여에 대한 얘기는 이런 부분으로 증여 빠를수록 좋고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커질 수 있는 거를 먼저 줘야 되고 가능하면 분산해서 20% 미만을 줘야 주택수 안 따진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부담부 증여 고려하고 규모가 클수록 회사를 통해서 증여를 하라, 이런 내용을 드렸는데, 자, 이런 내용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자, 좀 전에 얘기했던 1주택 비과세 받듯이 증여세도 나도 비과세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증여세를 세금을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거는 증여는 증여세를 내셔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실제 그런 조금 편법 증여를 한 것들을 다 잡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규모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편법 내용, 편법 증여를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미리 이런 내용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A라는 분이 아들한테 실제 이 상가 건물을 증여를 주는데, 그냥 증여를 주는 게 아니라, 자, 취득자금이라 해서 현금 기준으로 돈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취득자금도 증여를 하지만, 자, 기존에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기 소득 금액들이 있는데, 이 금액을 그대로 매출 누락을 통해서 이 아드님한테 상가 건물을 취득을 하고 하는 바로 이런 현금 증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게 탈루가 생기게 된 케이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최소 한 3억 원 정도의 추징을 좀 당한 케이스가 됐었고,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실제 이 A라는 분, 이게 두 분이 부부, 엄마와 아빠와 엄마인데, 이런 분이 딸한테 아파트 하나는 취득을 해주고 하나는 전세를 주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부부간에 우회증여를 통해서 자금을 통해서 매매를 해서 이것도 편법 증여가 됐고요. 자, 여기는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이 사장님이 자기 아들한테 이런 토지들을 매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현금 증여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이자 해주는 부분에 이자 납부까지 해주는 바로 이런 부분들도 편법 증여. 자, 이런 내용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의 동생을 통해서, 자, 이게 직계존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촌을 통해서 부동산 취득자금과 이런 부분을 바로 아들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가 현금 증여한 케이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삼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암만 직계존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결국 편법 증여로 됐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가 이 아버지가 딸 둘한테 하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결론은 자, 이런 공동소유 상가, 이거는 바로 이제 공동 명의를 지금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지분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그대로 지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상가 임대료를 주면서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탈루한,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도 편법 증여라는 컨셉으로 조금 더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증여는 분명히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렇게 편법 증여라든가 탈루를 하라는 얘기를 알려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 편법이나 탈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법하게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하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제가 매주 이러한 세금이나 이런 내용 관련된 또 이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거를 무료로 또 세미나를 합니다. 자,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하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인원 제한을 하니까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신다 그러면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도 들으시고 또 본인이 궁금하신 그런 상담들 오셔서 1대1로 상담을 좀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